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89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93번. 자, 보호조치. 893번. 보호조치. 2번에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 동그라미 치시고 딱 미병부죠. 미병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물어봐? 거절하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 미아에 대해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어? 미병부 거절하면 실시할 수 없도록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정술자 미병부. 자, 오른쪽 894번 보호조치. 이번에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보호조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뭐 술에 취하거나 뭐 쓰러져 있거나 이러면 경찰도 가고 그 다음에 소방도 오죠. 근데 소방은 기준이 뭐예요? 이 새끼 그 사람들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눈 뜨고 좀 말 조금만 되면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논리를 개발해야 돼. 걔네는 딱 논리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니까요. 의식 없으면 우리 대상 아닙니다. 딱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이런 기준을 따져야 돼. 이런 기준을. 아니 판례에서 딱 해준 거거든요. 이게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방은 딱 그렇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소방 와도 그냥 가버린다니까. 그냥 왔다가 의식 있습니다 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처리해. 와. 아니 소방은 큰 기능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 불 끄는 거, 하나 응급 환자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응급 환자 보호 조치를 경찰이 하고 있어요. 경찰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걔네는 그런 것만 하는 기관인데 의식 있으면 가버려 그냥. 우리도 개발해야 됩니다. 판례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술에 취한 상태란 술에 만취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러야 우리 보호조치의 대상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의사 능력 있네요 하고 그냥 와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소방으로 이렇게 넘기든지 뭐 해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려면 상당히 중요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을 판례에서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러야 보호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3번에 경찰 공무원이 보호조치된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 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거나 보호조치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 우리가 저 음주운전하는 사람 딱 적발을 하면 지구대 파출소로 데려와야죠. 왜 그래? 음주 감지기는 많이 있어요. 감지기 딱 하면 이제 삐 소리가 나면 이제 측정기로 본격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측정기는 몇 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 음주 감지기에 딱 적발되는 사람이 딱 발견되면 대부분 지구대 파출소로 데려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호조치를 데려오는 겁니다. 보호조치를 데려온 다음에 음주 측정 요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음주 측정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보호조치로 데려왔다가 음주 측정 요구를 하면 위법한 공무집행이 돼버린다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현장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그냥 받아들여줬습니다. 법원에서 보호조치 대상자로 데려왔다가 음주 측정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조치 대상자한테 음주 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 불응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편 들어준 것이죠. 진짜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행범 체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냥 현장에서 술에 취했어? 그럼 안전을 위해서 보호조치로 데려와서 측정 요구 딱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판례가 나온 것이고요. 4번에 술에 취한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호조치, 동행육 보호의사 영치십 꼭 24시간 이내에 경찰관서에서 보호조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처음 들어갔더니 주치자들
깜빵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24시간 채워서 막 내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보호조치 차원에서 깜빵 비슷한 곳에다가 막 넣어놓고 24시간 지난 다음에 막 풀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경지법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24시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해놓지만 실제로는 지체 없이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고, 가족 등 즉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 공공구호기관 등에 인계해야 됩니다. 즉 경찰관서에서 둘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판례가 추가로 가족 등한테 인계할 수 있으면 무조건 넘기라는 거예요. 보조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그냥 운전자 한 명만 딱 있으면 감지기 딱 하면 보조 차원에서 지구대파지소로 데려가는 겁니다. 괜찮아. 근데 옆에 가족이 있어? 보호조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냐? 그러니까 옆에 가족이 있는데 음주 삐 소리가 나니까 이제 지구대파지소로 데려가.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보호조치 차원에서 데려가서 측정 요구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호사 만나면 변호사가 딱 그런 것이죠. 옆에 가족이 있어? 그럼 보호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보호조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즉시 강제니까 강제 조치인 것이죠. 보호조치 할 수 없는데 보호조치를 했다가 음주측정 요구한 것이니까 줄줄이 다 그냥 위법이 돼버려가지고 처벌할 수 유수증이 돼버린 위법 수집 증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 음주 단속을 할 때 옆에 가족이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호조치가 아니라 뭐 임의 동행이나 또는 이미 동의 안 될 때 현행범 체포해버려야 돼요. 어떤 위험한 어떤 상황이 되면. 근데 또 현행범 체포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현행범 체포를 하든 이미 동의는 해야지 보조치 해버렸으면 나중에 다 그냥 풀려나버리는 것이죠. 상대방 그다음에 가다가 막 도망가다가 막 쌈나서 경찰관 늘씬 두드려 맞으냐 공매 맞은 거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호조치가 가족이 있으면 보호조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895번. 자, 경지법에 따를 경우 경찰관의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장 D는 관내 갑 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신고 폭력 집회에 참석하려고 단체로 버스에 탑승해서 출발하는 것을 제재해버렸다. 이게 원거리에서 집회 시위 참석 불법 집회 시위 참석하는 사람 제지하는 거. 옛날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일관적이게 위법 계속 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봅니다. 너무 과도한 거죠. 아니, 서울에서 집회했는데 부산에서 출발하는 것을 그냥 톨게이트에서 막아버리니까 너무 과도한 것으로 봐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봅니다. 자, 97번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는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예요. 사관 경고, 유해 억피, 그다음에 사관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관이 사람 관리자 관계인이에요.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경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억류 피난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또 역시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경찰관이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이렇게 숙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이 유해를 여기다 넣든지 또는 억피를 여기다 넣든지 해서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이렇게 좀 숙지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문제에 1호, 2호, 3호 사관 경고, 그다음에 2호 매우 긴급한 경우 필요한 돈에서 억류 피난, 유해 억피, 유해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억피,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3호에 역시 또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그래서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그래서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2번이 맞고요. 그래서 위험 발생의 방지가 우리 경지법 안에서 경지법 2조치로 그 밖에 공무원과 질서유지 이것을 빼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사람의 생명, 신체, 유해를 끼치거나 쭉쭉쭉 읽어보면 여기 안 들어가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해놓고 그래서
경직법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을 개괄적 수권 조항이다. 이게 개괄적 수권 조항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견해에 엄청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딱 보면 여기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 가서 일을 하실 때 야, 당신 경찰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면 생각나는 거 없으면 그냥 경직법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차원에서 당신한테 집행하는 거다. 얘기하면 그냥 다 들어갑니다. 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 발생의 방지가 1항 이 사관 경고 유역비 사관 조치는 경찰관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죠. 경찰관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사관 경고 유역비 사관 조치. 여기 안 나왔지만 2항이 대간첩 작전 수행을 위해서 접근 통해 제한 금지 조치가 있죠. 그것은 경찰 관서장입니다.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가 1항 경찰관의 사관 경고 유역비 사관 조치가 있고 2항 경찰 관서장의 대간첩 작전 수행과 관련해서 접근 통행의 제한 금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1항 경찰관, 2항 경찰 관서장 대간첩 작전 수행에 있어서 그렇게 경찰관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가 있고 2항 경찰 관서장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가 있습니다. 자, 898번 역시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자, 2번에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성질이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왜?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다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인적, 경직법이 즉시강제법이고 경직법이 경찰의 즉시강제법인데 즉시강제 중에서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이렇게 다 이름 붙이시는 것이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하나예요. 왜?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3번에 위험 발생 방지 조치의 수단으로 경고, 사관 경고, 억피, 유해 억피, 그 다음에 조치, 사관 조치죠. 그래서 여기 경고, 억류, 피난, 유해 방지 조치가 경찰관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고 그 뒤에 접근 통해 제한 금지 조치가 경찰 관서장이 대간첩 작전 수행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위험 발생 방지 조치가 그 맨 뒤에 접근 통해 제한 금지 조치입니다. 그래서 위험 발생 방지 조치가 1항 경찰관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사관 경고 유역비 사관 조치. 그다음에 2항 여기 접근 통해 제한 금지 조치. 경찰 관서장이 대간첩 작전 수행할 때 이 접근 통해 제한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경직법상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 중 매우 긴급한 경우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경고,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유해 있잖아요.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유해, 억피죠. 억피가 나야 되는데 경고가 나와서 틀린 거예요. 오케이?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사람 관리자 관계인 경고 또는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억피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유해는 유해 억피니까 억피가 나와야 되지 경고나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유해 억피, 사관 경고, 유해 억피, 사관 조치. 자, 899번 넘어가고요. 900번 6조 범죄 예방과 제지, 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 당시의 시점으로 시각을 그 당시의 시점으로 맞춰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따져봐서 그 당시에는 사후적으로 봐서는 위험한 것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위험하게 느꼈겠구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위험한 것이 아니었지만 경찰관의 직무 집행 자체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진짜 위험하게 느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당시의 시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사후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고요. 자, 3번에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에 관한 실행에 착수 전에 행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진압을 위해서도 당연히 행해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서술이 나오냐면 이 범죄 예방과 제지 조항의 목전이라는 표현이 목전이 눈앞에 즉 바로 임박했을 때 이때만 하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전을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그 임박한 그 직전에도 범죄 예방과 제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죄가 막 진행 중에도 범죄 예방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왜? 어떤 놈이 한 대 때렸어. 그럼 범죄를 한 거잖아요. 때리기 직전에 범죄 예방과 제지할 수 있는 것이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한 이 즉시항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대 때렸어. 또 때릴 수 있는 거지. 항상 목전인 거죠. 때리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목전인 거야. 때리기 직전만 목전이 아니라 때리고 또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때리기 직전이나 때리고 난 다음에 실행 중에 있거나 다 범죄 예방과 제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4번에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인에게 필요한 제지를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해서 경고와 제지가 있거든요. 경고와 제지. 제가 그래서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고와 제지가 각각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관경 행제죠. 관경 행제. 관경 행제. 뭐 하여튼 관경 행제. 그래서 관계인에게 경고 그다음에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제지. 관경 행제. 관경 행제. 이렇게 숙지 좀 해 주십시오. 관경 행제. 관경 행제. 자, 901번. 이 901번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인데 어떤 찐따 같은 놈이 다세대 주택에서 항상 막 소리 지르고 막 창밖으로 뭐 물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경찰관이 출동했어. 신고를 받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 열어주면서 안에서 막 쌍욕이 들려와. 꺼져 이 개새들아 뭐 들려오고 그리고 또 한여름이라서 막 엄청 날씨도 막 후덥지근하고 근데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주민들은 막 미쳐버리는 거죠. 경찰관이 그냥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전기 차단기가 다세주택은 전기 차단기가 바깥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린 거예요, 경찰관이. 그러니까 한여름에 에어컨이 딱 꺼져버리니까 이 새끼가 막 맛이 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칼을 들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경찰관 막 때리려고 하고 하니까 경찰관이 그냥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해버렸죠. 그랬더니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경찰관한테 전기 차단기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관한테 뭐 칼, 경찰관 때린 거 이런 거 위법성 조각돼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거기다 대해서 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한테 뭐 차원에서 범죄 예방과 제지 차원에서 안에서 막 떠들고 막 뭐 던지고 해. 가장 기본적으로 경무죄 처벌법 위반 되잖아요. 딱 그냥 판례에 적시된 겁니다. 경무죄 처벌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죄 예방과 제지 차원에서 즉시항제 일환으로 그 정도 정치차단기 내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 편 들어준 것이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측면에서 우리 경찰은 엄청 중요한 판례인 것이죠. 경치법에 각가지 즉시항제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가지 즉시항제 사항이 그거를 축소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조금 확장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판례가 확장적으로 해석해준 대표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1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그 아래 끝에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즉시항제 권력적 사실행위죠. 대표적인 권력적 사실행위가 이 즉시항제이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 때문에 틀렸고요. 자 2번에 갑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 등에 해당하고 그 아래줄 끝에 갑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줬어요. 자 3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되고 제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죠. 자, 당시의 시각에서 안에서 떠들고 막 문 안 열어주고 주민들은 계속 신고하고 그때 경찰이 그냥 돌아와야 되는 것이냐 그거죠. 그냥 돌아오지 않고 범죄 예방과 제지 차원에서 전기 차단기 좀 내렸어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둘째 줄 긴급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 요건에 부합한다. 아닙니다. 긴급한 경우로 봐서 즉시강제 할 수 있는 경우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법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고 또 하나는 범죄 예방과 제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법해. 왜 적법해? 범죄 예방과 제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즉시강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행위였다라고 판사님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판례에서 우리 경찰관들이 판사 겁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판사들이 우리 경찰이 싫어하는 판례 이제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판례들을 잘 보면 우리가 싫어하는 판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 편들어준 판례도 겁나 많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찰 편들어준 판례죠. 자, 902번 경직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체포 구속된 사람 아래 뭐 그런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경찰서 지구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맞나요? 이게 이제 현직 분들은 다 그냥 당연히 아는 것인데 지구대는 유치장 안 둡니다. 왜 그래? 지구대 시골 지구대는 뭐 엄청 작은 지구대도 많죠. 그냥 일시점 근무자가 뭐 두세 명,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통상 지구대 한 팀을 4명을 최소로 잡습니다. 근데 첫 시골에서 인원 없으면 3명밖에 없는 데도 있어. 한 명 휴가가면 2명 출근해가지고 그러면 순찰차 타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손해 아예 없죠. 근데 어떻게 유치장을 어떻게 둡니까? 그래서 지구대 파출소는 너무 작아서 유치장을 두지 않는 것이고 시도청이나 경찰청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유치장 안 두는 겁니다. 유치장 저도 그 유치장 근무할 때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어떤 놈은 자기 죽으려고 화장실 가가지고 휴지 있지 않습니까? 휴지를 막 계속 입에다 놓고 또 꽉 채워가지고 죽기 직전에 발견되지 않나. 그 다음에 막 입감 될 때 쇠 있잖아요. 쇠. 수저를 통으로 하면 우리한테 걸리지. 근데 수저 끝에 그 쇠 부분을 이만큼만 잘라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가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옆 사람이 지랄하면 그걸로 막 긁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유치장 사고가 나면 우리가 경찰이 유치장이라는 것이 이 민간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하여튼 민간인의 국민의 신병을 우리 경찰 안으로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범죄라고 하더라도 안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장 경찰서장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유치장에서 사고 나면 우리 경찰 10대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 먹어요. 막 쫙쫙 줄줄이 막 징계 먹습니다. 그래서 시도청 경찰청은 책임지기 싫어서 안 두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경찰서에만 둡니다. 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경찰서에만 둡니다. 그래서 경찰서, 해양경찰서에만 두고 경찰서에만 두는 거죠. 나머지에는 두지 않습니다. 넘어가서 903번. 903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여러분 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1항, 2항, 1항, 2항, 3항이 각각 1항이 이제 긴급 출입, 2항이 예방 출입, 3항이 긴급 검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1항이 긴급 출입이어서 장소, 시간, 그 다음에 동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1항에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토지, 건물, 토, 건, 배, 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토, 건, 배,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지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이니까 토, 건, 배, 차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든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든 출입할 수 있어. 그래서 장소 제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 긴급 출입은 긴급할 때니까 장소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어. 시간 제한도 없고요. 동의 필요치 않습니다. 동의
필요치 않습니다. 자, 대신 예방 출입은 이제 필요한 거야. 이게 긴급한 경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방 출입은 장소, 시간, 동의에 있어서 이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개 장소, 영업 장소, 공개 장소, 영업 장소, 공개 장소에 대해서만. 시간이 공개 시간, 영업 시간에 대해서만. 공개 시간, 영업 시간에 대해서만. 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규정에는 동의 뭐 필요하다 이런 조문이 없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네.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받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긴급 검색은 대관청 작전 수행에 있어서 대관청 작전 수행할 때 그 작전 지역 내에서 이것은 이항에 따른 장소에서 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 시간, 그 다음에 동의 관련해서 이항에 따른 장소에서 즉 공개 장소, 영업 장소, 공개 장소라는 제한이고 나머지 제한은 없습니다. 나머지 제한은 없습니다. 긴급 검색이니까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대관청 작전 수행에서 이항에 따른 장소에서 라고 해서 장소만 공개 장소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출입, 예방 출입, 긴급 검색 각각 1항, 2항, 3항이에요. 그것이 이 제한이 어떤 제한이 있어? 장시동, 장소, 시간, 동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긴급 출입은 다 그냥 제한이 없는 것이고 다만 긴급 출입에서 토건 배차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토건 배차 적시가 되기 때문에 토건 배차를 적시하면서 다른 것을 섞어 넣으면 또 틀린 지문으로 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논리적으로는 100%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토건 배차는 예시적인 사항이거든. 그래서 장소역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긴급 출입에서는. 그리고 시간 제한이 영업 없고요. 그다음에 동의도 필요치 않고요. 대신 예방 출입은 예방이니까 긴급성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소, 시간, 동의, 장시동 제한이 있습니다. 장소, 공개 장소, 영업 장소. 그다음에 시간, 공개 시간, 영업 시간. 그다음에 동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서술 안에 동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서술이 없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기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네라고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긴급 검색은 다시 예방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대관청 작전 수행할 때 작전 지역 내에서 이항에 따른 장소에서 그래서 장소 제한만 이항에 따른 공개 장소, 영업 장소를 제한되고 나머지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자, 하나씩 좀 보시면 자 903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7조 자 1항에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성질은 대가택적 즉시 강제입니다. 그래서 5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하고 위험 발생에 방지하고 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5조 위험 발생의 방지는 엄청 포괄적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대신 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은 그냥 출입만이잖아. 출입만. 그래서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은 즉시 강제 종류로 따져보면 대가택적 즉시 강제만 해당하고 대신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은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즉시 강제에 다 해당하고 그래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2항에 2번에 경찰 공무원은 여관에 불이 나서 객실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긴급한 경우잖아. 그래서 긴급 출입인 거죠. 이게 긴급 출입. 자 3번에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주인만 머무르는 경우라도 경찰 공무원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문제에 위험방지라는 출입 7조로 딱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7조 가지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7조 가지고. 그래서 지금 범죄 예방을 위해서 딱 예방 출입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방 출입은 장소, 시간, 동의의 제한이 있잖아요. 장소가 공개 장소, 영업 장소. 시간,
공기 시간, 아니 영업이 끝난 새벽 3시에 뭔 범죄방 한다고 지랄하자고. 그래서 이게 다른 거 적용할 필요 없이 이 7조만 가지고 딱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4번에 경찰 공무원은 위험 방지를 위해 여관에 출입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 이 신분 표시하는 증표 제시하고 그다음에 정당 업무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 신분 표시해 줘야 신분증 제시하는 거. 이게 1항, 2항, 3항에 다 걸립니다. 다. 1항, 2항, 3항. 저 긴급 출입 그다음에 예방 출입, 긴급 검색 전부 다 할 때는 다 신분증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항에 다 걸리는 것이 이 4번이고요. 자, 904번 넘어가고 905번에 자, 경직법. 자, 사항에 경찰관 직무의 범위에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경직법 2조에 경찰관의 직무로서 상범 피행정 교외 기타. 그래서 교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이 규율되어 있죠. 자, 그리고 조항에도 또 있죠. 저 8조의 3에 8조 사실의 확인, 8조의 2 정보의 수집, 8조의 3 국제협력. 그래서 8조의 3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직법 2조 6호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생범 피행정 교외 기타. 그래서 2조 6호에도 이 국제협력이 규정되어 있고 또 8조의 3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906번 넘어 907번 볼게요. 907번. 자, 경직법. 자, 3번에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국가기관이나 공사, 단체 등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의 확인 조항 안에 사실의 조회와 출석 요구가 있죠. 그것이 어떻게 돼? 장사관출입니다. 장사관출. 그래서 사실의 조회는 관서장, 출석 요구는 경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경찰관 되면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야, 너 강동경찰서 누구누구 아냐? 왜냐면 강동경찰서 누구누구가 지금 출석 요구를 한 거야. 내 친구한테. 그래서 출석 요구는 꼭 경찰관 이름으로 출석 요구하거든요. 관서장 이름으로 출석 요구하지 않고 경찰관 이름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그거 딱 그 이름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아 내가? 그죠?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출석해 이 새끼야. 이제 그러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전화가 오는 이유가 출석 요구는 경찰관 이름으로 출석 요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반대 사실의 조회는 관서장이 사실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관서장 사실의 조회 장사 그다음에 출석 요구는 경찰관 그래서 관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관출 그래서 경찰관서장을 경찰관으로 해서 주어로 넣어놔서 이제 틀렸고요. 자, 908번 경찰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경찰 장구란 무기 최루제 추준 경찰 장구 안에 무기가 있어요. 통칭이 뭐죠? 통칭이 경찰 장비죠. 경찰 장비 안에 경찰 장구 분사기 최루탄 무기 등등등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통칭을 경찰 장비인데 경찰 장구라고 써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경찰 장비란 무기, 경찰 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등등등등 이게 경찰 장비죠. 그래서 경찰 장비가 통칭이죠. 통칭. 그래서 장구분무 우리 경찰 장비가 장구분무예요. 맨 앞에 장이 경찰 장비 이게 통칭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구, 분사기 최루탄, 무기, 장구분무 이것이 각각 10조 10조의 2, 10조의 3, 10조의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구분무. 자, 909번. 자, 경찰 장비. 1번에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불신 검문부터 저 무기 사용까지 기본형은 다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 장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 장비 이것은 이제 유해성 경찰 장비라고 하는데요. 유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 교육과 안전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경직법이죠. 경직법에서는 안전 검사와 안전 교육과 안전 검사 주어가 누구요? 경찰관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에 주어가 없죠.
이게 단서 조항이니까 그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앞에 문장의 주어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안전검사를 유해성 정차장비를 사용하려면 안전교육과 그 다음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경직법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하고 달라요. 뭐냐면 경직법에서는 안전교육의 주체, 안전검사 주체가 다 그냥 경찰관이에요. 경찰관. 근데 대통령령에서는 안전교육은 경찰관이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는 국가경찰관서장이 받아야 하고 이렇게 좀 구별을 구체화시켜가지고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성 검사가 그냥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이 안전성 검사가 아니에요. 이 경직법하고 유해성 정차장비 규정에서는 안전성 검사가 뜻이 딱 정해져 있죠. 뭐야? 유해성 정차장비를 신규 도입할 때 하는 검사를 안전성 검사라고 합니다. 유해성 정차장비를 신규 도입할 때 하는 검사를 안전성 검사. 이 안전성 검사는 경직법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다 경찰청장을 주어로 하죠. 경찰청장. 저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전교육, 안전검사, 안전성 검사 각각의 주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뜻은 어떻게 되는지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1번에 경찰관은 맨 끝에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된다. 경직법에서 이게 유해성 정차장비 규정으로 가면 안전교육은 그대로 그냥 경찰관, 그런데 안전검사는 관서장, 그렇게 주어가 바뀝니다. 자, 2번에 경찰청장은 유해성 정차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아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그래서 안전성 검사하면 딱 그냥 뜻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유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 즉 신규 유해성 경찰 장비에 대해서 하는 검사가 안전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가 있다가 아니라 참여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 유해성 경찰 장비는 국민을 향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그냥 도입해놓고 나면 국민한테 심각한 유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전문가,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910번 경찰 장비. 자, 가에 경찰관은 맨 끝에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임의적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자, 다에 보시면 다에 유해성 정차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 데서 사용해야 하며, 그래서 경직법에서 필요한 최소한 데서 사용해야 하며 이것을 그냥 경찰 장비라고 해놓지 않고 유해성 정차 장비만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해성 정차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 데서 사용해야 되며, 경찰 장비가 아니에요. 유해성 정차 장비 필요한 최소한 데서 사용해야 하며, 유해성 정차 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 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부령으로 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유해성 전자장비의 사용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유해성 전자장비 규정,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 틀렸고요. 자, 라에 경찰청장은 유해성 전자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신규 유해성 전자장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안전을 검사하는 것은 안전성 검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교육이 아니라 또 안전검사라고 해도 안 돼요. 안전성 검사입니다. 안전성 검사. 신규 유해성 전자장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그 안전교육이 아니라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이 경우 안전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시켜야 한다. 자, 오른쪽 경직법상 경찰 장비. 자, 가. 경직법상 유해성 경찰 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되며, 유해성 경찰 장비의 종류 및 사용 규정 등등은 맨 끝에 대통령령인, 맞네. 대통령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직법 시행령? 경직법 시행령도 있지. 그러나 유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규정 등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유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도의 대통령령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통상 법률 대통령령 불령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법률에서 계속 뭐 5조에도 유임 조항,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막 쭉쭉 있으면 그걸 다 모아서 대통령령을 만들 때는 무슨 법 시행령. 또 대통령령 안에서 막 유임 규정이 막 있죠. 그걸 다 모아서 불령을 만들 때는 무슨 법 시행규칙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대신 특정 사항이 너무 중요해서 특정 사항만 딱 떼가지고 그 사항만 자세하게 규율할 때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별도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유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유해성 경찰 장비에 대해서만 별도로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을 새로 붙였습니다. 명칭을 새로 붙인 것이 유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규정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경지법 시행령이 아니에요. 유해성 경찰 장비 규정. 자, 다에 경찰 장구,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끝에 기록해서 보관된다. 기록 보관. 기록 보관의 대상이 뭐예요? 모든 경찰 장비가 아니라 분무쌀입니다. 분무쌀. 분사기, 최루탄, 무기, 그 다음에 기타 장비 중에서 살수차만. 우리 살수차 직사살수 해가지고 막 농민까지 죽여버려가지고 막 우리 형사처벌까지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살수차. 그래서 분무쌀만 사용 기록 보관의 대상입니다. 분무쌀, 분사기, 최루탄, 무기, 살수차 사용하고 나면 사용 기록을 보관해야 됩니다. 분무쌀. 그래서 맨 앞에 경찰 장구가 아니에요. 경찰 장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 분무쌀, 분사기, 최루탄, 무기, 살수차. 넘어가서 자 912번 경지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 분사기, 최루탄, 무기 등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에 분사기,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채생공, 채생공이죠. 여러분 장구 분무니까 구분무만 남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장구 분무의 장은 경찰 장비니까 장구 분무, 구분무만 남는 거예요. 경찰 장구, 분사기, 최루탄, 무기. 자, 구분무에 대해서 각각 채생공, 채생공이죠. 그래서 분사기, 최루탄, 구분무 가운데잖아요. 채생공, 채생입니다. 공무집행 항거 제지는 사용 요건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찰 구분무죠. 경찰 장구 해설에 경찰 장구, 그 다음에 분사기, 최루탄, 무기, 구분무가 각각 사용 요건이 채생공, 채생공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분사기, 최루탄은 공무집행 항거 제지는 사용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에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적어놔서 틀렸습니다. 자, 913번 경지법상 경찰장구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 장구 분무의 구조, 경찰 장구. 자, 이번에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벌써 채생공인데 경찰 장구는 채생공인데 거기서 생이 생명, 신체죠. 생명, 신체, 재산이 아니라. 그래서 벌써 틀렸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 불법 집회 시위 이게 어디에 들어가? 분사기, 최루탄 사용 요건에 들어가. 왜? 분사기, 최루탄이 언제 쏴? 불법 집회 시위 있으면 분사기, 최루탄 쏘지 않습니까? 주로. 그래서 이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분사기, 최루탄의 발사 요건입니다. 사용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시더라도 그냥 생명, 신체인지 생명, 신체, 재산인지 이걸 가지고도 그냥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채생공, 채생공인데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밖에 없는 이 가운데 채생은 생명, 신체, 재산까지 들어가고 나머지 생은 생명, 신체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 장구 사용 기준에서 생은 생명, 신체까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914번 문제 둘째 줄에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경찰 장비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채생공, 채생공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지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채생공, 채생공 즉
분사기 최루탄은 빼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견착이니까 분사기 최루탄이 어디에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 중에서 분사기 최루탄이 뭐냐. 그래서 기억에 총포용 분사기만 들어갑니다. 채생공이니까 지금 공무집행에 대한 항고 저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견차 장비는 채생공에서 채생 이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사기 최루탄만 골라내면, 근데 분사기 최루탄이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915번 경직법. 자, 4번에 경찰청장은 유해성 견차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이 안전성 검사 자리에 안전검사라고 해도 틀립니다. 안전성 검사라고 꼭 해야 돼.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하는 그 기한이 3개월이네. 3개월이네. 외부 전문가가 경찰청장한테 제출하는 시기는 30일이네. 경찰청장이 그렇게 받았어. 그 다음에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한 것은 3개월이네. 왜 경찰청장이 제출하는 것은 길게 해놨어?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하기 때문에.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하면 경찰청장 막 박 터집니다. 엄청 깨져. 그래서 잘 준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넘어가서 910 여러분 저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